오산 17도 울산시 차도로 만나는 12-13세기 중국의 선종사원. 오산 17도 울산시 차도 상권 표지입니다. 오산 17도는 중국 남송 난송 시대의 선종 찬종의 주요 사찰인 오산 무산과 17시 차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오산 17도는 일본 가나가와 현 리벽사박물관 소장본인데 에도 시대 1603만 1868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작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산 17 울산시 차은 중국 남송 난송과 한국 고려조선 시대의 불교 사원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등급제도로 5대 명산 무산과 10대 사찰시 차을 지정의 사원의 서열과 역할을 체계화한 시스템입니다. 중국 남송 난송 시대에 시작된 오산 17제도는 선종 찬종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황실이 주요 사원을 행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황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선종 교학 이래의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사원주지 부츠는 황실에서 임명하며 국가 차원의 불사버시를 주관했습니다. 일본 선종 찬종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 승려들이 남송 오산 17 사원에서 수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까지도 그 연구가 일본에 비해 미진했습니다. 양주의 회암사지는 오산 17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의 사원입니다. 회암사지에 대해서는 저의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동남대학 출판사 동난다슈의 초반시에서 출판하고 장십경장 실칭 선생이 쓴 오산 17도여 남송 강남선사 오산시 차 도유 난송지ang 난찬스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1점. 오산 17의 문화적 연원 및 역사적 배경. 사찰 건축과 중국 문화의 관계. 중국 문화는 불교의 전래 이후 심오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건축에도 중요한 내용, 즉 불교 사찰 건축을 더했습니다. 특히 중당 이후 중국 불교 선종의 흥기와 발전에 따라 선종 사찰은 중국 불교 사찰의 주류이자 대표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사찰과 불교 유적은 거의 모두 선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남 선종 사찰의 발전. 강남 지역에서는 선종 사찰이 더욱 발전하여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에는 이만 리난을 중심으로 선종 사찰이 번성했습니다. 긴 경제와 문화의 번영, 불교 전통의 깊이, 그리고 강남 사찰의 선종화 경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산 17, 12세기 초부터 13세기 전반까지 약 100년 동안 강남 선종 사찰은 규모와 형태 면에서 가장 성숙하고 완벽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오산 무산과 17시 차을 중심으로 선종 사찰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산은 임재종, 린지종 선종의 5대 사찰을, 10찰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10개의 사찰을 가리킵니다. 남송불교의 영향. 남송불교 선종은 일본 중세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강남 선종 사찰도 일본에 전해져 건축 양식 등이 모방되었습니다. 남송 순후 8년 1248년에 제작된 오산 17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점. 오산 17도의 성격. 오산 17도는 중국 남송 시대의 일본 승려들이 그린 강남 지역 선종 사찰의 그림 두루마리입니다. 일본 승려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을 배우고 수행하며 강남 지역의 유명 사찰들을 순례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오산 17도입니다. 오산 17도는 단순히 사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 속에는 사찰의 건축 양식, 가구, 법구, 의식, 승려들의 생활 모습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강남 선종 사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오산 17도는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에서는 남송시대 선종 사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일본에서는 선종불교, 전래와 사찰 건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유물입니다. 3점. 강남 선종 사찰의 흥성. 선종 찬종의 흥기. 중국 불교 사찰의 발전은 불교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당송시대 불교의 쟁성은 선종의 흥기와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양송시대 강남 불교 사찰의 흥성도 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불교는 인도에서 전래되었지만 인도 불교에는 선찬만 있고 선종은 없었습니다. 선종은 순수한 중국 불교의 산물입니다. 불교가 동안 시대에 중국에 전래된 이후의 발전 과정은 곧 불교의 중국화 과정이었습니다. 선종은 바로 불교 중국화가 가장 성숙한 단계의 산물이자 표현입니다. 당나라 말기 5대 19시대 선종의 일기는 불교 중국화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중국 불교는 선종을 주체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 달마가 처음 선을 중국에 전한 이후 5대를 거쳐 6조 해능에 이르러 선종은 남북으로 분종되었고 남종선이 북종선을 압도했습니다. 회창범난 845년 이후 남종선은 월조분 등유의 두번 등 시대에 접어들어 일화계의 여비화 카이우에 즉 선종호가가 차례로 성립되었고 이는 당나라 말기 5대 19시대 선종 발전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선종의 남방 발전. 남선의 발전 역사에서 처음에는 나뉘어 발전하던 선종호가는 남방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되었고 그 세력이 거의 중국 절반을 휩쓸었으며 마침내 천하에 널리 퍼졌습니다. 천하의 선종은 바람에 쓰러진 풀과 같다. 찬영의 송고승전라는 말은 바로 이 시기 선종의 기세와 활력을 형용하고 묘사한 것입니다. 송나라 이후 선종의 발전은 당나라 말기 5대 19시대 이후의 오가 병행 발전에서 한 가지만 번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송시대에 이르러 임재종의 양기파가 가장 번성했고 특히 남방 지역에서 활약했으며 다른 종파들은 모두 양기파에 의해 흡수되어 임재종만 남게 되었습니다. 12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여주는 지도.
한국은 고려가 있고 중국은 금나라, 남송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오산 17 참고로 오산 17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형제라고 하니까요. 오산 무산, 장산더 장산 만송사 완송스, 호주 호저우 장경사 장칭스, 천목산 텐모산 자선사즈 산스, 금산진산사 위치는 불분명, 소주소러 보은사바원스, 시찰실차, 영은사링인스, 정자사징스스, 천동사 텐통스, 아유광사 유왕스 쌍림사, 전린스, 국청사고 칭스, 설두사주에도스, 초산사저 샨스, 보아사 보화스, 개원사 가이언스. 오산지상은 원나라 때 편찬된 불교 사전으로 선종 찬종 사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오산지상에 기록된 사찰들 중 강남 지안안 지역, 즉 현재의 장강 장지항 이남 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탐문산문과 탑원 다류안의 위치. 탐문과 탑원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해보면 송원송元시대 강남 지역의 사찰은 산문과 탑원의 배치에 있어서 당나라와 오대오다의 시대의 전통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문 앞에 탑, 탑 뒤에 산문의 배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문 앞에 탑을 세운 방식은 여전히 주류를 이뤘지만 탑과 산문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거의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탑 앞에 산문의 배치 방식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 특히 선종 찬종 사찰의 발전과 규모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탑원의 위치는 대체로 산문의 좌우 양쪽 혹은 산문의 뒤쪽이었습니다. 산문의 좌우 양쪽에 탑원을 배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략 17개 사찰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문 뒤쪽에 탑원을 배치한 경우는 11개 사찰이었습니다. 산문 앞쪽에 탑원을 배치한 경우는 비교적 적었으며 3개 사찰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송원시대 강남 사찰들이 탑원의 위치에 있어 유연성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통적인 규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실용성과 필요에 따라 탑원의 위치를 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점. 오산 10차례 가람 배치. 일본 선종 사찰의 7당시탕 가람 배치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여 설명한 그림입니다. 평내비전서 빈네임이 좌쇼는 일본 무로마치 시대실팅 실다의 승려 금정진징이 저술한 건축 관련 서적입니다. 왼쪽 그림은 평내비전서의 장명에 수록된 것으로 일본 선종 사찰의 7당시탕 가람 배치를 인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각 부위에 해당하는 건물을 인체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각 건물의 기능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본 선종 샨종 사찰의 7당시탕 가람 배치를 인체에 비유한 그림으로 각 부위에 해당하는 건물의 명칭을 표시한 것입니다. 서동동 치해질산 린치당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내비전서에는 머리에 방장과 경장, 종루가 있지만 조동동 절지의 설림칠당에는 법당이 머리에 위치하는 등의 차이가 있네요. 고원이 위치한 왼팔에 식당이 위치한 점도 틀리고요. 길천동사 가람 배치. 기절은 명주지금의 닝보 태백산 기슭에 있으며 진진나라 영강 원년 300년의 승려 의응이신이 처음 건립했습니다. 남송시대에는 오사무산 중 세 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가람 배치는 중심축 선상의 산문, 불전, 법당, 전방장 젠방당, 방장황당, 고원구현, 승당성 당이 남북으로 배열되어 있고 종루동 러와 관음가 관 인근 불전의 동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선승당 쉔성당, 중료동려, 수륙당 쉐로당 등이 있고 서쪽에는 윤장대론상, 경장징상, 간경당 간징당, 선명쉔민, 동사동스 등이 있습니다. 산문에는 칙사경덕지사 츠스징더 질스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산문 맞은편에는 만공지 완공취와 칠탑치 다이나란이 서 있는데 못과 탑은 송샤오싱 4년 1134년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칠탑은 후대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천태산 티엔타이산 국청사고 칭스에도 이와 비슷한 칠불탑 치버다이 있습니다. 천동사의 전체적인 경관과 주변 환경을 묘사한 그림 천동사지. 남송시의 천동사 텐통스 복원도, 천동사지 평면도, 이영은사 가람 배치. 기절은 항주 영은산 기슭에 있으며 동진동 진하머생 허 원년 326년에 승려 해리호일리가 건립했습니다. 남송시대에는 오산 중 두 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주심축 선상의 남북으로 산문, 불전, 노사나 불전 로저나 퍼디엔, 법당, 전방장, 방장, 좌선당도 잔당, 고원, 승당이 배열되어 있고 종루와 윤장대는 불전과 산문 사이의 동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에는 선승당, 우중료, 수륙원쇼의 로유안, 선명 등이 있고 서쪽에는 전달림잔 단린, 경당징당, 동사동스, 세면장소 등이 있습니다. 산문에는 경덕영은지사징 더 링인 질스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산문 맞은편에는 유명한 냉천정릉 쉔팅이 있으며 백낙천바일러티엔이 짓고 동파동버, 소식소시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외산문과의 산문, 비레봉페라이펑, 구리송저우리송, 그리고 삼천충고산티엔 조루가 있고 오른쪽에는 경살로징샨로가 있습니다. 현재 대웅전 앞좌우에 있는 쌍석탑수항실타 북송걸륜간롱 원년 건립과 현재 천왕전 앞에 쌍석당 수항실좌 북송개복하이바오 2년 건립은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은사지에 있는 영은사 가람 배치도, 삼만년사 가람 배치.
기절은 절강성저지앙성 천태산티엔타이산에 있으며 당당나라 태화다허 7년 833년에 승려보안 부안이 건립했습니다. 중심축 선상의 남북으로 중문종문, 정산문정산문, 불전, 나안전로 한디엔, 법당, 대사당 다샤당, 방장, 고원, 승당이 배열되어 있고 종로와 윤장대는 불전의 동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전과 나안전 사이에는 복도가 있어 공공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문은 5칸으로 되어 있으며 평전 핑티엔 이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당나라 대중다종 6년 852년의 절의 이름은 진국평전정고 핑티엔이었고 평전은 중문의 현판이었습니다. 제산액집 주산어 지의 중문 현판에도 이 현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문과 정문 사이에는 31칸의 회랑이 연결되어 회랑으로 둘러싸인 뜰을 형성합니다. 정산문 좌우에는 지객료주커려와 단과료단고려가 있습니다. 동복사본에는 정문에 식사보은 광요선사 출스바언 광샤오 잔스라는 현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승사본에는 없습니다. 위 세 사찰의 주요 배치 형태는 송나라, 시대가람 배치의 기본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일본 중세 선종 사찰의 배치 형태 또한 송나라 양식을 따랐습니다. 송나라 불교 사원 배치도에나 만년사의 배치, 일본 중세 신사wen과 일본 건장사 배치도, 2점 사찰 건축, 1경산사 법당 단면도. 법당은 선종 사찰에서 설법을 하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경산사는 오산 무산 중 첫 번째 사찰이었기에 법당 또한 웅장했을 것입니다. 법당은 정면 3칸, 2층 규모로 10개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앞뒤 3개의 지붕틀에는 4개의 기둥을 사용한다는 구조였습니다. 위아래층 모두 툇마루가 있어 건물 전체는 정면 5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 칸의 크기는 그림에 실측된 치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면적은 가운데 칸이 3장 6치, 깊이는 가운데 칸이 2장 6척 4치 5푼, 좌우 측면 칸은 각각 2장 8척, 툇마루 연관은 1장 5척 3치, 기둥지름은 2척 2치 3푼으로 웅장한 규모입니다. 측정에 사용된 자는 일본 곡척 쥐치우로 송나라 자로 환산하면 모두 정수령 슈입니다. 복원된 평면도 참조. 기층은 월량유의 량식으로 랜들보 구조로 천장까지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처마의 두 공부분에 팔목이 6개, 소도 5개라고 적혀 있는데 동복사본동 부스반의 처마 두 공에는 이보다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팔목은 아마도 창방창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긴 팔목은 항시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송시대 오산의 법당은 2층 형태가 특징이었고 원나라 때에도 이를 따라했습니다. 일본의 오산 선종 사찰 법당도 2층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경산사 승당의 만부 경산사 해외당 가회당. 승당은 선승 찬성들이 수행하는 중심 공간으로 대중들이 이곳에서 잠자고 앉고 식사하고 밤낮으로 참선 수행을 합니다. 선종 사찰 배치의 전형적인 형태에 따르면 승당은 법당 오른쪽, 즉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합니다. 승당은 내외당 내의와의 당과 상하간 상시 아지엔으로 나뉜데 앞쪽은 외당이고 후당 허당은 내당 내당입니다. 내외당의 왼쪽 북쪽은 상간상기엔이고 오른쪽 남쪽은 하간시 아지엔입니다. 외당은 작고 외좌상와의 조좌ang, 북, 종, 빵 등의 불구부어주가 있습니다. 내당은 주당 두 당으로 성승상승성시ang 승려 형상의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양쪽 상하간에 장련상 장련좌을 배치합니다. 스님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먹고 자고 한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체이티웨와 피베웨라고 하며 각 자리 위에는 명패가 걸려 있어 단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개의 단이 연결된 것을 장련상이라고 하고 안쪽에는 함괴 한구이가 있습니다. 외당 장련상에는 함괴가 없고 선사 잔스의 지사질실 두수더저가 사용합니다. 해외당 하이호의 당은 경산사 승당의 이름입니다. 이 승당은 규모가 웅장하며 내당은 면적이 9칸, 깊이가 4칸이고 외당은 면적이 12칸, 깊이가 2칸입니다. 내외당 사이에는 천정텐진이 1칸 있습니다. 승당 사면은 다시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내의 진설과 의식 작법은 그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 중앙에는 문수 성승상을 모시고 그 앞에는 큰 공양 탁자와 꽃, 촛불, 향로가 있고 다시 앞에는 참두산더, 당두당더, 예시자실저, 청객두징커더가 차례로 적혀 있으며 왼쪽에는 진여첸루, 수자쇼더, 서기슈지, 동장동상, 서장시상 및 도사도스, 감사젠스, 부사보스, 어나웨이나, 전좌덴조, 직세질쇠 등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서당시당, 지객주커, 지옥주유, 지전줄디엔, 요원러엔, 당주당주, 정두징더 등이 적혀 있는데 모두 선종 사찰의 주요 직책입니다. 성승상 뒤쪽에는 금강경 선종의 주요 경전과 화로를 두고 다시 뒤쪽에는 부참부산, 어나웨이나 자리가 있습니다. 큰 공양 탁자 앞 왼쪽에 당두는 주지 또한 당도화상여고 함의 의자 자리인데 주지가 승당 내부에 좌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마련한 것입니다. 당 내부에는 장련상을 배치하고 침상 위에는 함괴가 있어 스님들이 옷과 물건을 보관합니다. 내외당 사이의 천정은 너비가 1장 2척이고 내당 면적은 2장 6치, 깊이는 2장 4척 6촌이며 기둥지름은 1척 4촌이고 마주보는 장련상 사이의 통로는 너비가 7척, 2촌 5푼이며 남북 양쪽 통로 위에는 밥을 먹고 나면 이 길로 돌아온다라고 적혀 있어
승당 내부에서 오가는 동선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승당의 형태와 신뢰 배치는 승려들의 수행 규칙에 부합합니다. 관련 문헌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이 승당은 무준사범 무륜 시판이 재건을 주도하고 단평 3년 1236년에 완공된 큰 승당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이 7개이고 칸이 9개이며 자리가 74개이고 스님이 1,000명이다. 주 경산사 승당의 계랍 해제 라파에 기록된 청중칭동은 모두 854명이라는 내용을 보면 스님이 850명이 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 큰 승당과 일치합니다. 일본 승당 참고 자료입니다. 3. 영은사 승당. 영은사는 오산 중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선종 대사찰로 그 웅장한 규모는 경산사 승당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경산사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외당을 함께 배치했는데 내외당 모두 정면 7칸, 측면 3칸이며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은사 가람 배치도에서 불전 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승당입니다. 금에서는 대원각해다 왼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승당의 현판 이름입니다. 승당은 오산 17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 승려들이 남송 승당의 형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오산 17도에서 승당과 관련된 내용은 12가지가 넘으며 그중 대부분은 오산의 으뜸인 경산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승당의 각 부분과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그림 기록이 있습니다. 경산사 승당만 해도 의자, 좌상, 휘장, 성승감, 부채, 난로, 방망이 및 계랍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었기에 일본 승려들은 귀국 후 이를 바탕으로 승당을 모방하여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동복사 승당은 현재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승당으로 영은사 승당과 매우 유사하지만 규모가 더 작고 외당이 없습니다. 4. 금산사 불전. 금산사는 장수성 전장된 지향에 있으며 갑찰자 자파리입니다. 불전은 정면에서 보면 5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당 3칸에 좌우 퇴간 퇴보를 둔 형태입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위로 쏟아있고 용마루 양쪽 끝은 물고기 꼬리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벽면은 세로로 널빤지를 갈고 틈을 내었으며 창문은 원형입니다. 난간 아래에는 격자창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물결무늬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양식은 지금도 저장성과 장수성 일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일본 중세 선종 사찰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전의 용마루에는 황제만세라는 4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황실의 복을 비는 글귀로 남송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오산 17도에 나오는 불전의 현판과 경산사의 현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찰 불전에는 3칸과 5칸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5. 금산사 승당. 승당은 선승 찬성들이 경전을 읽고 배우는 곳으로 일종의 학습 공간입니다. 남송 시대에는 경전을 읽는 것이 주로 승당에서 이루어졌고 장경각 상딩 등은 거의 경전을 보관하는 기능만 했습니다. 승당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승당성 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방에 독서대를 배치하고 독서대 위에는 경전을 보관하는 한판을 놓았습니다. 좌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격상 승당은 스님들이 좌선을 하는 중간이나 식사 후에 휴식을 취하거나 차를 마시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승당 내부에는 경전과 조사도시의 어록을 보관하는 찬장 외에도 찻잔, 바늘꽂이 등이 있는 것도 승당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의 승당은 폭이 7칸, 깊이가 11칸이며 가운데에 4개의 채광용 천장이 있는데 마치 젠자 모양의 전당 형태로 되어 있어 스님들이 경전을 읽기에 편리했습니다. 남송 청자 사징 스스의 나안전러 한디엔도 젠자 모양의 평면을 사용했는데 이와 유사합니다. 승당에는 관음보살상관 인승성시양을 모시고 그 앞에는 화려한 불단을, 뒤에는 찻잔을 놓았습니다. 선종사찰에서 세수하는 곳을 후가허우지아라고 하는데 승당 뒤에 적힌 후가로허우지아로는 세수하는 곳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승당에는 승려주지랴오루, 수자셔저, 부수자보랴오, 감원제뉴엔 등의 직책을 두어 승당을 관리했습니다. 오산 17도 중 승당에 관한 내용은 이외에도 승당의 계율 현판, 승당의 엔가싱 자 의식 현판, 승당의 명패 및 승당의 불단 등이 있으며 모두 승당의 형태와 의식 및 행다싱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6. 금산사 윤장대. 윤장대론 상은 전륜장경각도한 런징상이라고 하며 회전할 수 있는 불경 보관함입니다. 윤장대는 팔각형으로 중앙에 회전축을 세우고 경전함을 얹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윤장대는 양나라 량자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남송 시대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남송 강남 선종 사찰에서는 윤장대가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윤장대와 장경각이 함께 있는 것은 송나라 선종 사찰 가람 구성에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며 윤장대의 지위는 전통적인 장경각보다 더 중요해져서 대부분 산문 오른쪽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오산 17도에 기록된 3개의 큰 사찰의 가람 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나라 선종 사찰들은 장경각의 화려함을 자랑했는데 특히 윤장대는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윤장대의 꼭대기에는 천궁과 누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영조법식 인더 바실에 실린 윤장대와 유사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송나라 시대 윤장대는 정정경딩 유흥사롱싱스의 전륜장경각군이며 일본 선종 사찰에는 비교적 많은 윤장대가 남아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금산사 동사. 남송 시대에는 선종 사찰의 화장실을 동사동스라고 불렀습니다. 동정동징 또는 서정시징이라고도 합니다. 선종 사찰은 화장실의 청결과 규칙을 매우 중시했으며
설치에 있어서도 많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측징서, 대변소, 소유소저 이소, 소변소, 그리고 정가징자, 세척소로 구성됩니다. 근산사의 동산은 정면이 국한, 측면이 사칸으로 산을 향한 쪽이 정면 입구입니다. 벽을 따라 일렬로 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작은 칸으로 나뉘어 있고 각 칸 앞에는 향로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정가에는 재, 흘, 조도자 어더의 세 가지 세척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선원 청규 잔유한 친구에 세척하는 방법, 규정과 같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먼저 재를 사용하고 다음으로 을을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조도를 사용한다. 가운데는 정간진간이 있는데 수건 등을 꺼는 데 사용합니다. 정간 아래에는 화로가 있어 수건을 말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림 왼쪽 끝에는 거울과 화로가 있는 작은 방이 있고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옆에는 사용 후에는 뚜껑을 덮는다 용어원본에는 없음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뒷부에는 다리가 굽은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동산은 보통 승당 뒤쪽에 설치되었고 조당자와 당과 후가허우지아와 함께 일정한 대치를 이룬 생활시설 건축물입니다. 선종사찰에서는 일상생활을 넓은 의미의 선수행으로 여겨 규칙에 엄격했습니다. 송나라 때의 선원 청규 제7권에는 대소변에 관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씻는 것과 깨끗이 하는 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동사는 일본 교토징도에 있는 동복사동 부스 동사인데 이는 송나라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8. 아유광사 세면대. 아유광사는 오산 중 5번째 사찰입니다. 세면대는 승당 뒤쪽에 있으며 후가허우지아라고도 합니다. 중앙에 세면대가 있고 높이는 2척 2촌입니다. 세면대 중앙에는 물을 담는 수조가 있는데 그림에서는 수창수의 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얼굴레행, 은, 배좌행의 이체자입니다. 수조 주변엔 양치질에 사용하는 약, 소금, 생강 등이 놓여 있고 여러 개의 세면통이 있어 스님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한쪽 끝에는 솥이 있어 뜨거운 물을 공급합니다. 옛날에는 다리가 없는 솥을 영잉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저장성과 장수성 일대에서는 냄비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세면대에는 수건을 말리는 화로도 있습니다. 선원 청규 잔유한 친구의 제7권 높으신 분이 절에 들어오실 때에는 새로운 주지가 절에 들어올 때 산문 아래에서 향을 피우고 승당 앞에서 짐을 풀고 후가에서 발을 씻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건강부 장산 소변 소쟁 강후 장산셔 이초야. 건강부 장산 태평은 국선사는 10찰 중 3번째입니다. 소변소는 소변을 보는 곳으로 발, 귀장, 석판이 있습니다. 폭은 6척입니다. 천동사, 산문과 담장. 남송 선종사찰에서는 욕실을 선명쉐밍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욕은 먼지와 때를 씻어내는 일상적인 기능 외에도 불교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수행, 공양, 질병 치료의 3가지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목욕을 중시했고 선종사찰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선종에서는 목욕을 수행의 일원으로 여겼으며 청규 친구에도 목욕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원 청규 잔유한 친구의 제사권, 목욕 주관에는 목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일반적으로 음력 4월과 9일에 목욕을 했는데 추운 달에는 5일에 한 번 목욕하고 더운 날에는 내일 땀을 씻는다고 했습니다. 지수백장 청규 칠쇼발장 친구의 제사권 이때 북을 쳐서 목욕 시간을 알리고 순서에 따라 목욕을 했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에는 승려들이 먼저 목욕하고 직책이 있는 승려와 주지는 나중에 했습니다. 천동사 선명은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뒤쪽에는 2칸짜리 부엌이 있습니다. 선명 안에는 욕실에 수호신을 모시는 불상이 있고 그 뒤가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 중앙에는 욕조가 있고 양쪽에는 둥근 물건이 있는데 아마도 물을 떠오는 통인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화로와 손 씻는 통 등도 있습니다. 송나라 때 선종사찰 욕실의 형태와 시설을 이 그림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적힌 향수의 샹수의 하에는 욕실의 이름입니다. 송년간의 고승대에다 회가 주지로 있을 때 경산사에 지은 욕실의 이름도 향수였고 남송이만의 목욕탕은 향수행 샹수의 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남송시대에 흔히 쓰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천동사가람 배치도를 보면 이 선명은 산문 앞 서쪽에 있습니다. 욕실은 선종사찰의 중요한 시설이었고 사찰의 관리 업무 중에 욕실을 담당하는 직책도 있었는데 지옥이라고 불렀고 그 아래에는 욕두유 더가 있었습니다. 금에서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욕두입니다. 일본 선종사찰에서 욕실은 7당시당 중 하나로 산문 동쪽에 위치하며 서쪽의 화장실과 마주보는 형태였습니다. 비라산사 종루. 한산은 안길주한 지도에 있는 절로 갑찰자 차구 위에 있습니다. 절에는 큰 종과 작은 종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큰 종은 아침과 저녁에 볼 때 사용하고 작은 종은 스님들이 식사하러 갈 때 사용합니다. 종루는 절에서 종을 매다는 건물로 2층으로 된 종루는 송나라 이후 강남 사찰 종루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종루는 정면 3칸의 2층으로 위아래 층 모두 툇마루가 있어 4층 지붕처럼 보입니다. 송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강남 사찰 종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2 강기당 강지당 평면로. 강기당은 즉 설림조사당 잔린 조실당의 별칭으로 강지는 달마의 강, 백장의 지를 의미하며 선종은 이로 인해 확립되고 흥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당은 조사와 역대 주지의 상시양이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선종사찰에서 가장 종파적 특색을 지닌 전당 중 하나입니다. 그림에는 그 배열 방식이 나타나 있는데 정면 중앙에는 달마, 그 왼쪽에는 해가, 계산조사 및 2대 조사, 오른쪽에는 백장, 초대 및 3대 조사를 차례로 9대까지 배치하여 선종의
조상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한다는 이념과 특색을 보여줍니다. 송나라와 원나라의 여러 청규 칭고에는 모두 조사당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이강지 당의 배치 형식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탈마를 가운데 모시고 해능과 백장을 좌우에 모시며 각 절의 계산조를 함께 모신다. 칙수백장 청규 칠쇼바의장 칭구의 권 3점. 당시 일본 승려가 이강지 당을 기록할 때 중시하고 주목했던 것은 청규에 상응하는 제사 배치 내용이었지 구체적인 건축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강지 당의 면적과 깊이는 모두 3칸으로 남송 이전과 송나라 초기에는 조사당이 일반적으로 토지당 도디당과 마주보고 법당 양쪽에 배치되었지만 남송 이후에는 점차 불전 양쪽으로 옮겨졌습니다. 13 경산사 법당 월량, 두공 및 계단. 월량은 채색되어 있고 양쪽 끝은 닝자 모양의 두공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두 개의 두공 그림 중 오른쪽은 부계단의 두공이고 왼쪽은 처마 아래의 두공입니다. 긴 팔목 정면 가운데 3개, 측면 2개 및 긴 팔목 왼쪽 가운데 5개, 측면 2개, 모서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보관포작 보지엠 보조의 배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산사 법당은 정면 3칸의 건물로 면적의 중앙에는 보관포작 3개, 측면에는 2개가 있고 깊이의 중앙에는 보관포작 3개, 측면에는 2개가 있습니다. 출시된 긴 팔목은 항자안이고 계단은 법당 내부 법좌 바조의 계단을 가리키며 영조법식 잉자어 바실 소목작자 모조에서 답도 이교자 다다어 웨이차오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단의 너비는 한 척 6촌 7푼이고 높이는 6척 7촌 5푼입니다. 경산사 승당의 성승감성성칸 그림 318과 벽산사 마원모연 그림 54에서도 계단을 교차어라고 합니다. 14 경산사 보계와 높은 탁자 그림은 경산사 불전이나 법당에서 사용된 보계바가에로 불상이나 법좌 위에 설치되었으며 사찰의 장엄구로 소목작자 모조의 실내 장식에 속합니다. 그림에는 팔각 2층여로 덮여 있는데 즉 보계의 형태가 팔각형 2층이라는 뜻입니다. 보계의 형태는 매우 정교하며 두공, 도토리 등으로 장식되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3척, 3촌 5푼, 작은 깃발 위에 수철수에 있다라고 적혀 있으며 주변에는 수화주, 죄화주, 경주의 지름 2촌입니다. 높은 탁자 위에는 향로와 꽃병을 놓았는데 절에서 공양하는 물건으로 대부분 불전 안본존 앞에 놓습니다. 탁자의 높이는 4척 5촌이고 각 변의 길이는 한 척 9촌 2푼입니다. 꽃, 촛불, 보계는 사찰의 상징입니다. 비슷한 보계는 지금도 사찰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천주 챈저 개원사 가이언스 계단제 단 내부에도 비슷한 팔각형 2층 보계가 있습니다. 15 천동사 산문, 그림은 산문의 2짝짜리 대문과 문지방, 포고석 바고실 등의 형상입니다. 문짝 위에 못 배열 형태가 자세히 그려져 있고 못의 크기가 못 길이 2촌, 머리 2촌 5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못의 수가 매우 많고 세로로 23줄, 가로로는 10개와 4개씩 번갈아 배열되어 있는데 고대 문짝의 못 형태는 수령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았습니다. 청나라 때 궁궐 건축의 금못은 세로와 가로 각각 9개로 규정되었고 그 아래로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천동사 문짝의 규모가 매우 크고 웅장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 강남의 큰 사찰의 산문은 2층 누각 형태가 특징이었는데 천동사 가람 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산문은 정면 7칸의 큰 누각입니다. 우원기록에 따르면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 천동사는 산문이 웅장하기로 유명했으며 진실로 산과 강을 억누르고 천고에 전해질 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16 천동사 산문의 창문과 문, 그 양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격자창으로 난간 아래에 있습니다. 즉 영조법식 잉자어 바실 소목작자 모조어 제도에서 이른바 효전창자디엔 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꽃집 모양의 창문으로 일본에서는 화두창 화더우 좌이라고 합니다. 벽면은 판자를 대고 틈을 내우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창문과 문, 벽면 제작 방식은 남방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노반경 노반징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산 17도에 나오는 건축물의 창문과 문은 거의 모두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17 두공더공 그림은 여섯 보조의 보관 두공 부젠더공으로 외단 첨차단며 슈앙시아앙의 첫 번째 첨차는 투심하여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방부 파이팡이 없고 난간과 이중창틀로 되어 있으며 기둥머리에 곡선이 뚜렷하여 아직 고식고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남 송나라 시대 두공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소속 사찰은 명확하지 않지만 경산사 법당 부계단의 두공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강남 두공의 보관 포작 보지엠 보조과 내부 첨차 제작 방식은 매우 발달하고 풍부했으며 일본 중세 선종 사찰 건축의 두공은 모두 전형적인 강남 송나라 양식을 따르는데 이를 당양식 당양실이라고 합니다. 강남 지역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의 두공보국사 대전, 진여사 대전, 건복사 대전, 천령사 대전과 일본 당양 두공일반 당양가오치 보관 부재가 다양하고 정교하게 발달된 포작파다 펑푸더 보지엠 보조 18 포고석 버구실 운양 쪽에 놓인 석조 부재로 문을 두드린 돌과 북 모양의 돌입니다. 천동사 산문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부 오산 17도의 가구법 기자 쥐파치 일령은사 의자 그림에는 기둥은 모두 팔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즉 의자 기둥의 단면이 모두 팔각형임을 의미한다. 의자 다리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고
등받이 판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짜맞추어 만들었으며 뒤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등받이의 곡선 형태를 따라 양쪽 끝에도 꽃 모양 장식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곡선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장식은 정교하고 화려하다. 그림에 표시된 실제 치수는 자세하며 의자 좌석의 앞면 길이는 4척, 1촌 2푼, 좌석 측면 폭은 3척 3촌 5푼이다. 다리 높이는 3척 5촌, 바깥쪽으로 벌어진 정도는 6촌, 의자 다리 단면은 3촌이다. 등받이판의 폭은 2척 4푼, 중간 높이는 7척, 판 가장자리 테두리 기둥 높이는 6척 3촌 2푼이다. 등받이 모서리 장식의 높이는 1척 2촌 2푼, 폭은 1척 2촌이다. 이 의자는 여러 판본에서 차이가 있는데 용화원본은 대승사본의 계통을 따르고 두 판본이 일치한다. 그러나 동복사본과 비교해보면 대승사본이 세부적인 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복사본 드림에는 앞의자 다리 사이에 아치형으로 조각된 꽃무늬 연결 장식이 있는데 대승사본 등 다른 판본에는 없다. 동복사본의 의자 등받이는 세 부분으로 짜맞춘 형태로 위쪽은 꽃무늬, 중간은 솔리판, 아래쪽은 구름무늬 광택 마감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팔걸이가 있는데 이 높이는 5촌 2푼이라는 기록이 있고 팔걸이 끝에는 꽃 모양 장식이 있다. 따라서 이 의자는 조각된 경사진 팔걸이와 바깥쪽으로 벌어진 다리가 있는 등받이 의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승사본 드림에서는 의자 등받이의 중간 솔리판, 아래쪽 구름무늬 광택 마감, 양쪽 팔걸이가 모두 없는데 기는 생략하거나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림의 제목에서 동복사본과 대승사본은 모두 의자라고 쓰고 용화원본은 의자라고 쓰는데 이는 필사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 시대에는 높은 다리를 가진 의자가 이미 널리 보급되었지만 절에서는 특수한 생활 방식 때문에 의자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형태도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달랐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의자를 사용했다. 첫째, 주지가 사용하는 의자. 둘째, 손님을 위한 의자. 주지가 사용하는 의자는 장소에 따라 다시 승당, 법당, 그리고 앞쪽 방장에서 사용하는 의자로 나뉘며 형태가 각기 다르고 대부분 크기가 크고 넓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었다. 다른 경우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침상이나 평상을 널리 사용했다. 이 화려하고 큰 영은사 의자는 아마도 법당에서 사용하는 의자로 추정되며 그림 32에 표시된 영은사의 대형 병풍 앞에 놓여 법당 법좌의 가구 세트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 영은사 병풍, 3개의 판으로 이루어진 좌식 병풍으로 위쪽 모서리는 영은사 의자의 꽃 모양과 동일한 꽃 모양 장식이 있다. 그림에는 꽃 모양의 높이가 3척 4촌, 폭이 2척 5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풍의 전체 높이는 한 장 9척 3촌 4푼 5.86m, 전체 폭은 한 장 4척 3푼 4.25m로 크기가 매우 커서 현존하는 유물과 비교할 수 없다. 병풍 아래쪽 양쪽에 그려진 한 쌍의 원은 아마도 아래쪽 받침대의 북 모양 장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 모양 장식이 있는 받침대 형태는 이미 당나라와 5대 시대 병풍에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두넉막 고굴 217굴의 당나라 벽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얻는 그림과 5대 시대 한의제 야연 그림 등이 있다. 영은사 병풍의 형태는 진사 성모전에 있는 성모상 뒤의 병풍과 매우 유사하다. 송나라 시대절의 이러한 대형 좌식 병풍은 일반적으로 법당 정중앙의 법좌 뒤에 놓였으며 일본 선종 사찰의 법당도 송나라 양식을 따랐다. 예를 들어 묘심사와 대덕사 법당의 법좌 병풍은 그 형태가 영은사 병풍과 매우 유사하여 전형적인 송나라식 병풍으로 여겨진다. 송나라 시대 법좌의 형태는 경산사 법당 법좌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2의 태원 진스 성모전 병풍 그림 32, 일본 교토 묘심사 병풍 공록 그림 32, 일본 교토 대덕사 법당 법좌 병풍, 삼경산 침상 의자. 경산에서 주지가 사용하던 침상 형태의 의자이다. 의자는 침상과 의자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측면에서 보면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고 앉는 부분은 침상처럼 넓게 되어 있다. 앉는 부분의 앞쪽 가장자리에는 휘어진 곡선 장식이 있다. 등받이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3개의 수직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쪽에는 조각 장식이 없다. 침상 부분 아래에는 서랍장이 있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의자는 주로 침실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자의 위치는 청량사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침실 영역에 침상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의자는 앉는 부분과 등받이가 모두 평평한 형태로 세 부분으로 짜맞춘 등받이 위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중간은 판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쪽은 구름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팔걸이, 앉는 부분 등 모서리 부분에는 야즈아자라는 장식이 있다. 앉는 부분의 앞면 길이는 2척 1촌 5푼, 측면 폭은 1척 9촌, 두께는 1촌, 다리 높이는 2척이다. 등받이 위쪽에는 윗면 1촌, 측면 8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아래 3촌 5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발판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등받이 부분에 기록된 이 부분의 폭은 6척은 이 부분의 폭은 6촌 내 오류로 보인다. 오산 17도에 기록된 여러 의자 중에서 이 경산사 승당 의자의 크기는 가장 작은 편앉는 부분 65.1cm, 57.6cm로 일반적인 의자와 비슷하고 송나라 시대 선종 의자의 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승당 주지가 가부좌를 들고 앉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영평청규 1246년에는 승당에서 주지는 우토 소매를 의자에 걸치고 신발을 벗고 발을 의자에 올린 가부좌를 들고 앉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자에 기록된 명칭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경산사 책상, 전당에서 사용한 높은 책상이다. 소독된 사찰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뒤 그림 순서로 보아 경산사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복사본의 제목에는 당두탁탕 더우루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경산사 승당에 있던 책상임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즉, 이 책상은 경산사 주지당 도화상가 승당에서 사용했으며 앞 그림의 경산사 승당 의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책상의 형태는 간결하며 상판은 45도 각도의 장구촉으로 사방을 짜맞추었다. 트류폭은 2촌 4푼, 중심판 두께는 1촌 4푼, 상판 폭은 두척 1촌 8푼, 다리 높이는 3척 7촌 3푼이다. 경산사 주지의자. 삼탑시 이라고 기록된 삼탑은 경산사의 하위 사찰 이름으로 추정된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남송시대 경산사에는 수십 개의 하위 사찰이 있었는데 삼탑사도 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의자는 경산 삼탑사 주지 의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등받이와 팔걸이 형태로 보아 받침대가 있는 원형 의자의 일종으로 보인다. 등받이판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틀을 짜맞추었고 위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으며 팔걸이 끝은 구름무늬 형태로 되어 있다. 앉는 부분 아래에는 다리가 휘어져 있고 아자라는 장식이 있으며 아자의 윤곽은 호문 형태로 바깥쪽으로 뚜렷하게 돌출되어 있다. 의자의 세 개의 다리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고 끝부분은 덩굴무늬와 잎사귀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거북이발 모양의 작은 받침대 위에 놓여 있다. 이 의자는 남송시대 선종 사찰주지가 사용하던 의자의 주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자 앉는 부분의 앞면 길이는 3척, 측면 폭은 2척 4촌 8푼, 앉는 판 중심 두께는 1촌 5푼, 등받이 높이는 1척 7촌, 받침대 높이는 8촌 6푼이다. 그림 35에 일본에 전해지는 정상화 딩샹 화속의 송나라식 주지의자. 6경산 화성사 손님용 의자. 경산 화성 접대 시 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의자는 경산사의 하위 사찰인 화성 접대사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던 의자이다. 형태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이며 등받이는 3개의 병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3면으로 펼쳐진 그림이다. 이는 이 그림 두루마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 방식이다. 등받이 폭은 1척 7촌 6푼, 높이는 1척 8촌 5푼, 팔걸이 높이는 5촌 2푼, 의자 앉는 부분의 앞면 길이는 2척 3촌 5푼, 측면 폭은 2척 1촌 4푼, 앉는 부분 테두리 폭은 5촌 2푼, 중심판 두께는 1촌 4푼이다. 앉는 부분 아래 의자 다리 연결 부분에는 아자라는 장식이 있는데 경산사 승당 의자와 같은 형태이다. 다리 아래쪽에는 가로대가 있다. 7경산사 병풍. 단일 패널로 된 좌식 병풍으로 높이는 6척, 폭은 2척 8촌 5푼이다. 소독된 사찰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림 순서와 상호 연결 관계를 고려하면 이 병풍과 아래 그림의 책상은 모두 경산사의 것으로 추정된다. 8경산사 책상. 이 책상은 형태상 앞의 책상과 거의 동일하며 상판 크기와 제작 방식도 일치한다. 다른 점은 이 책상의 다리 사이에 가로대가 있다는 것이다. 상판 폭은 2척 1촌 8푼, 길이는 3척 1촌 2푼, 테두리 폭은 2촌 4푼, 중심판 두께는 1촌 4푼이며 다리 높이는 앞에 책상과 작아서 2척 6촌 4푼이다. 이 책상은 형태상 어베이성 주련에서 출토된 북송시대 나무 책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38의 송나라 금나라 시대 나무 책상. 구영은사 전방장 의자. 남송시대 선종 사찰의 방장은 그 성격과 위치에 따라 전방장과 내방장으로 나뉘었다. 전문기에 따르면 방장은 주지의 개인 침실이 아니라 승려들이 질문하고 배우는 공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공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른바 공적인 전방장과 사적인 내방장은 각각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 배치는 중심축상에 법당, 전방장, 내방장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오산 17도에 나타난 영은사, 천동사, 만년사 등 3개의 큰 사찰 모두 이러한 형식을 따랐다. 천동사는 심지어 법당과 내방장 사이에 정멸당과 대광명장이라는 2개의 전방장을 배치하여 전방장의 기능과 내용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전방장에서 주지가 사용하는 팔걸이 등받이, 의자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팔걸이와 앉는 부분을 평면에 펼쳐 그렸기 때문에 팔걸이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S자 모양으로 굽어져 있고 등받이 윗부분과 연결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의자 등받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틀을 짜맞추어 만들었고 위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등받이 윗부분 양쪽 끝과 팔걸이 양쪽 끝에는 영지 모양 장식이 있는데 이는 앞 그림의 영은사, 의자와 영은사 병풍과 같은 형태이다. 이 의자는 아마도 영은사 전방장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영지와 파초입 무늬 조각을 사용하는 것은 송나라 시대 가구와 기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 기법이다. 그림에는 실제 치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의자 앉는 부분의 앞면 길이는 3척 1촌, 측면 폭은 2척 7촌, 등받이 폭은 1척 5촌, 다리 높이는 2척 2촌, 등받이 기둥 전체 높이는 4척 2촌이다. 사찰의 선종 의자는 크기가 커서 가부좌를 들고 앉기에 적합했다. 오산 17도에는 방장 실내의 가구 배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자세한데 경산 방장 의자, 전방장 의자, 방장 침상 등이 묘사되어 있어 당시 방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39 일본의 소장된 송나라 자작나무 의자, 그림 39 송나라 스타일 가구의 영지와 파초입 무늬 조각, 집방장 침상. 방장에서 주지가 사용하는 침상은 형태가 후대의 나한상러 한 좌과 유사하다. 그림은 침상을 펼친 형태로
삼면에 난간이 있고 앞면 양쪽 끝에는 판자가 있으며 내면에 모두 다려 닿아 있다. 즉, 앞뒤에 각각 3개의 다리가 있고 다리 사이에는 권고하자 최양커 야티아오라는 장식이 있다. 그림에서 앞면에 그려진 양쪽 난간과 다리는 측면을 펼쳐 그린 부분이다. 앉는 부분 아래 다리 사이에는 아자라는 장식이 있다. 침상 앞에는 화로가 놓여 있다. 침상의 길이는 그림에 기록된 치수에 따르면 길이 5척이지만 여러 산의 기록을 모은 제산액집 조샤너지에 따르면 보소바오소라는 명칭은 내방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방장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침상을 안고 눕는 2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림에 기록된 길이 5척은 침상 길이의 절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며 침상 전체 길이는 한 장장이었을 것이다. 뒷면 난간의 길이도 절반만 표시되어 있는데 4척 1촌으로 전체 길이는 8척 2촌이었을 것이다. 측면 난간의 길이는 침상 폭과 같은 3척 1촌이다. 침상 중심판의 두께는 3촌 7푼, 양쪽 끝 판자 높이는 1척 7촌이다. 난간 기둥의 지름은 2촌, 높이는 3척 3촌이다. 이 방장 침상이 어떤 사찰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른바 침상은 주로 방장에 앉는 자리이며 이와 댕근 개념은 와상워 좌 또는 면상면좌이다. 방장의 와상은 천태산만년사 가람 배치도에서 방장 위치에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5대 시대 한이제야 연도의 침상과 면상, 11경산 승당의 긴 침상. 승당에서 승려들이 좌선, 식사, 수면 등에 사용하는 침상으로 단단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긴 침상을 보여준다. 창가에 놓여 있고 커튼이 있다. 창문 높이는 6척 2촌 5푼, 폭은 2척 5촌, 커튼 폭은 2척 7촌이다. 침상 위에는 옷장이 있고 천자문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림에 옷장 아래 4척 7촌 8푼이라고 기록된 것은 옷장 윗면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각 옷장의 폭은 2척 2푼, 길이는 2척 6촌 3푼, 높이는 2척 2촌이다. 침상 다리 높이는 1척 6촌, 윗부분 폭은 8촌이다. 다리 높이, 윗부분 폭, 옷장 높이를 합친 것이 옷장 아래 치수이다. 측면 판자 높이는 2척 2촌이다. 승당 옷장은 승려들이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번호를 매기고 자물쇠를 채웠는데 이는 청교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선원 청규권 1 도구를 분별하다에는 승려 생활을 시작할 때 먼저 도구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여러 도구 중에 옷장과 작은 자물쇠가 언급되어 있고 승당에 들어갈 때 만약 옷장이 있다면 짐을 옷장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다라고 되어 있다. 승당 옷장은 성격과 형태면에서 승려들이 거주하는 방에 있는 경전을 보관하는 경전장과는 다르다. 승당 안에 긴 침상을 배치하는 것은 앞서 본 경산사 승당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나라 선종 사찰에서 넓은 침상에서 좌선한다는 것은 승당 안에서 승려들이 긴 침상 위에서 좌선하는 집단 수행 방식을 의미한다. 격암록에는 이를 마친 승려는 긴 침상 한 칸에서 다리를 뻗고 눕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림 311의 일본 동복사 승당의 송나라식 긴 침상, 그림 311 일본 학견 총지사 승당의 긴 침상, 그림 311 일본 학견 총지사 승려 거주, 공간의 긴 침상, 12경산사 승당 산문. 산문은 사찰의 입구로 이 그림은 경산사 승당의 산문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에서 산문은 3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칸은 통로로 사용되며 양쪽 칸에는 문짝이 달려있다. 문짝에는 각각 사자머리 모양의 고리가 달려있고 문지방에는 꽃무늬 장식이 있다. 산문 위에는 처마가 있고 처마 아래에는 경산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문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운데 칸의 폭은 6척 6푼, 양쪽 칸의 폭은 각각 3척, 처마 높이는 한 장 7척이다. 문짝 두께는 7촌, 문지방 두께는 1척이다. 그림에는 문짝은 모두 7개의 판으로 만들고 경첩은 철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있다. 여름에는 발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막는다는 설명은 여름에는 대나무발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나무판으로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 청교에 따르면 겨울에는 9월 1일에 발을 내리고 여름에는 4월 1일에 발을 올린다는 규정이 있다. 13. 천동산 종루. 천동산에 있는 종루이다. 종루는 사찰에서 종을 매다는 건물이다. 그림에는 종루의 크기가 폭 4장 5척, 측면 6장, 높이 2장 7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4. 영은사 불감. 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작은 집이다. 불감은 불교 사찰의 주요 건축물 중 하나로 영조법실에는 불감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장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다. 벽에 붙여서 만드는 불감과 독립적으로 세우는 불감이 있는데 이 그림은 벽에 붙여 만든 불감을 보여준다. 명나라 시대 산서성에 있는 본영사 벽화에 그려진 누각의 모습 민다의 샨시버 닝스 비화 러그 신샤 15향로. 부처님께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되는 용기이다. 그림 중앙에는 향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향로용로라고 적혀 있다. 향로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몸체는 둥근 항아리 모양이고 받침대는 3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두공에는 연꽃과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고 몸체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다. 받침대 다리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이 있다. 향로 아래에는 닫침대가 있고 받침대 아래에는 네모난 발판이 있다. 16. 촛대.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촛대이다. 촛대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위쪽에는 촛불을 꽂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엔 받침대가 있다. 받침대는 3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리 사이에는 아자라는 장식이 있다. 촛대 위쪽에는 높이 5척, 폭 1척 5촌, 아래 폭 1척 8촌, 받침대 높이 1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7. 경산사 법당 탁자.
경산사 법당에 있는 탁자이다. 탁자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위에는 향로, 촛대, 꽃병 등을 올려놓는다. 탁자의 다리는 아자라는 장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에는 탁자의 크기가 높이 세척 2촌, 폭 한 척 8촌, 길이 세척 8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탁자 위에는 향로, 꽃병, 촛대라고 적혀 있다. 탁자 아래에는 발판이라고 적혀 있다. 18경산 승당의 성승주. 승당의 성승상성성시향을 안치하는 궁전 형태의 불감으로 감칸이라고도 한다. 교정 청규시 어딘 친구에서는 성승주라고 부른다. 수미좌 위에 안치되어 있으며 영조법식 인자어 바실 소목작 제도 중 불도장 보다어당에 속한다. 그림은 성승감의 정면과 내부 전개도이다. 창정장 뒤는 완전히 그려지지 않았고 두기더치로 장식되어 있다. 두공 위에는 산화초엽상 화제어 예이나 구척정제어 지딩 등이 있고 장신장신 주변은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다. 창좌장도 수미좌 높이는 내척 6촌이며 계단교, 즉 답도교자 다다어 좌우즈를 통해 올라갈 수 있다. 장신 정면은 6척 9촌, 측면은 7척 3촌, 다리 높이는 7촌, 기둥 높이는 한 장, 지름은 3촌, 허주슈루 높이는 한 척이다. 그림 318의 영조법식 소목작 굴장, 그림 318미 일본 원통사 본당 당양식 불감, 지구 경산불전 및 승당공안, 경산사 불전의 본존불과 승당 성승 앞에 놓인 공안 공간이다. 경산사 승당 그림에서 이 공안이 성승상 앞에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영은사 승당에도 비슷한 모양의 공안이 있다. 공안은 형태상 치도한 채어 더완이며 다리는 삼만퇴삼완퇴의 형태로 어깨 부분이 불룩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말려 올라가며 끝부분은 권초반엽전 사업안이에 무늬로 조각되어 거북이발 모양의 작은 다리톤이 도어내에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다리 모양과 조각 방식은 오산 17도의 가구와 법기에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림에는 실제 치수가 적혀 있는데 앞면 너비는 세척 4촌 5푼, 길이는 한 장 7척 1촌 3푼, 판심 두께는 3촌 5푼으로 매우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도한 더는 1촌 5푼, 두께는 3촌, 다리 높이는 2척 6촌, 두께는 4촌이며 공안 3만퇴3완퇴의 위쪽과 앞면 사이의 높이는 한 척 1촌으로 위아래 두 칸으로 나뉘어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이 공안은 판본마다 약간씩 다른데 동복사본동 후스반을 보면 공안 다리 사이에 꽃무늬 아치형 연결 장식 연갱 렌천이 있고 영은사 의자 다리 사이에 꽃무늬 연갱과 비슷하며 북다리 구토에 해당하는 팽하펑이아가 있고 팽하 권구천 거의 윤곽이 풍부하며 양쪽 어깨 부분에 무늬가 가득하여 장식이 화려하다. 대승사본다 청습은 그리고 그 사본인 용어 원본롱 화연변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도 모사 과정에서 생략하거나 누락되었을 것이다. 그림 319의 동복사본 경산불전 및 승당공안, 그림 319, 그림 속 꽃무늬 연갱이 있는 공안 그림 319 일본 다마쿠라 겐닌지제 렌스 법당 송나라식 공안 15세기 그림 319 일본 교토 도우쿠지동 부스 불전 송나라식 공안 그림 319 일본 교토 델류지 티엔롱스 법당 송나라식 공안 기십경산사 중료종 레어 성승주 중료종 레어 성승을 모시는 궁전 형태의 불감으로 감칸이라고도 한다. 중료게라페제 라바이 그림 43을 통해 감 안에 성승이 관은대사임을 알 수 있다. 금산사 중료 그림에서 불감이 놓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불감 지붕은 산화초엽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영조법식 소목작 제도 중 산화초엽 불도장에 해당한다. 청전은 탁자 형태이며 다리는 3만퇴3완퇴의 형태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말려 올라가며 끝부분은 권초반엽 무늬로 조각되어 있고 아래에는 토니 도어네가 있다. 팽하펑이아 권구추한 거우 형태가 풍부하고 다리 사이에는 아치형 꽃무늬 연갱 렌천이 있다. 아래쪽 전체는 경산불전 및 승당공안 동복사본과 거의 같다. 주기더치와 격성가시안 등이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풍부하다. 소독된 사찰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 순서와 제작 방식을 보아 경산사의 것으로 추정된다. 21경산, 불단, 불전 중앙에 본존불상을 안치하는 대좌로 수미단 형태이며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졌다. 단 위에는 높이 두 척의 난간 거울안이 설치되어 있다. 봉연도망주부 렌터왕주와 하엽속승 심장허예 수창쉰장 등 난간 형태는 강남 지역의 전형적인 제작 방식으로 지금도 안위성 남부 등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매우 유사하다. 일본 선종 사찰에도 비슷한 불단 유물이 남아있으며 당양식 수미단이라고 부른다. 그림 321의 두 종류의 난간 비교 그림 321부 안위성 서현시시엔 서계시시 나모택 나우라이게라 난간 명나라 시대 그림 321 일본 당양식 수미좌 그림 321 일본 원각사엔주에스 사리전 불단 부분 기시비 천동산 권춘 책에서는 구체적인 명칭과 용도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이건 중거로 모양이 앞부분에 달리 창을 세워놓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 날카로운 부분이 가로로 퍼져 있어 방어용 창으로 추정된다. 용화원본 롱화연변 필사자 승려 무착도충 우조다동은 명주 천동 권춘이라고 풀이했다. 그 형태는 영조법식 소목작 제도 중 차자 차즈와 유사하다. 사부 오산 17도의 의법작법 이화조화과 잠목자로 1불전 3패 불전 버디엔 본존불 앞에 놓는 패바이로 금상황제만 세징상 황디 완수의 패중앙 남방화덕 진구 난방호더 전준 패 왼쪽 및 단나본명 원진 단나번 밍연천
폐 오른쪽으로 구성되며 불전에서 사용한다. 그림엔 왼쪽과 중앙에 두 폐만 보이고 오른쪽 폐는 없다. 대승사본다 청스번과 동복사본 동푸스번에도 오른쪽 폐가 없지만 영평사본용 빙스번에는 세 폐가 모두 있다. 세 폐 중 가운데 폐가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전체에 조각 장식이 되어 있다. 이은 남송시대 3폐의 형태이다. 설림 상기첨 찬린시ang 시젠에 따르면 원나라 시대 3폐는 황후제년 황허우 친옌 왼쪽, 황제만세 중앙, 태자천추 다이즈 첸치호 오른쪽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은 송나라 이후 선종 사찰의 국가화와 세속화를 보여준 것으로 국가와 황실, 단나단나 시주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었다. 청규 친구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일본 선종 사찰에서도 이러한 3폐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송나라식 의례이다. 예를 들어 일본 겐닌지제 렌스의 3폐는 남방화 덕성화 부성중 난방화더 싱화 부싱동 금상황제 성수무강진상 황디 성셔 무장 단나본 명봉 록수명 단나아벤 밍푸루 쇼밍으로 되어 있다. 이은 그대로 가져다 쓴 예시이며 일본은 황제가 아니라 천황이 있었다. 일본 교토 쇼코쿠지 샹구어스 법당에서는 가운데 폐를 금상천왕 성수무강진상 티엔화성셔 무장으로 바꾸었다. 불전 3폐 그림은 오산 10철도 우산시 차도 상권의 맨 앞부분에 있다. 그림 41회 일본 교토 다이토쿠지다더스 불전 3폐 기경산사 승당 계랍패. 계랍지에라은 범라파라이라고 하며 승려가 계를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승려는 계를 받은 해의 음력 7월 15일을 범랍에 일랍이라으로 하여 승적성지에 기록하고 이후 매년 1년씩 더한다. 범랍은 승적에 등록된 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와 반대된 개념은 송랍수라으로 승려의 실제 나이를 가리킨다. 승당 안에서 승려들의 자리 배치는 범랍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며 승당 안에 게시한다. 즉 승려는 나이 순서가 아니라 계를 받은 시간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다. 이른바 승려는 나이 순서가 아니라 계를 받은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성승성성 앞 왼쪽에는 동서동슈 지사줄스의 자리 도사도스, 감사젠스, 부사보스, 유나웨이나, 전좌덴조, 직세줄스의 6지사. 오른쪽에는 서서시슈 수석셔 씨의 자리 수좌셔조, 서기슈지, 장주상주, 지객주커, 지전줄디엔 5수석이 배열되어 있다. 사방의 긴 침상에는 승려들의 자리가 배열되어 있다. 좌우폐에는 청중칭종 854명과 123주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어 당시 이 절의 승려가 매우 많았고 출신 지역도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 기록된 계랍 연도는 가장 빠른 것이 가태원계자타이 연지의 1200일이고 그 위치는 당도와 상당 더허상주지 아래이며 그 뒤로 가태원계, 게이칼시, 가정자딩, 보경버칭, 소정샤오딩, 단평던빙, 가이자시, 부후요 순서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배열되어 순후 7개 최니오 치지의 1247년까지 이어진다. 시간적으로는 모두 송영종링종과 이종리종 시대의 거의 반세기 동안이다. 순후 7개는 계랍회에 기록된 가장 최근의 계를 받은 사람으로 계를 받은 해는 남송 순후 최니오 7년 1247년이다. 이은 오산 10찰도가 제작된 연대의 상한선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소속된 사찰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산사징 샨스로 추정된다. 3. 경산사 중료종 레어 계랍회. 성질과 형식은 승당 계랍회와 같지만 중료 안에 게시한다. 좌우패에 적힌 글자는 위 그림의 승당 계랍회와 같으므로 두 계랍회는 같은 사찰의 것이다. 중료 안중앙에는 관음대사상관인 다실상과 공안공간이 있다. 선종찬종 법방파당의 좌석 배치를 기록한 것으로 정면에는 불상과 탁자, 좌우에는 의자, 그리고 좌우 양쪽 끝에는 침상이 놓여 있으며 좌우 침상 아래에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법당 밖 좌우에는 침상이 배치되어 있다. 타 금산사 집사줄 실패. 집사는 사찰에서 여러 가지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으로 현대의 행정직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패에는 금산사 집사라고 적혀 있고 내용은 사찰의 모든 사물을 처리하며 허가 없이 외부인을 들이거나 사적인 용무로 외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사패를 통해 당시 사찰 행정 업무와 규율을 엿볼 수 있습니다. 5. 중료종 레어 게시판. 중료는 승려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은 일종의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물건을 빌려주지 말 것, 외부인 출입 금지, 조용히 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게시판 내용을 통해 당시 중료 생활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6. 설림 찬린의 여러 행사 게시판. 설림은 선종 사찰을 의미합니다. 이 게시판은 설림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식과 행사, 그리고 수행 생활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상당패샹 당파이, 순당패슌 당파이, 입실패 로시파이, 고양패가 어샹파이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 42회 일본 선종 사찰법당의 상당패, 그림 41유 일본 선종 사찰 소참자찬 게시판. 7. 동사동스 게시판. 동사는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이 게시판은 화장실 내부에 게시되며 화장실 사용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경에 따라라는 게시글과 함께 촉패 초파이, 낙통패러 동파이, 출측계 조처지에 등 화장실 관련 게시글이 있습니다. 8. 특위패 더웨이파이. 설림에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차를 마실 때는 특별한 예법을 따랐습니다. 특위패는 특정 인물에게 차를 대접할 때
좌석 배치를 알려준 게시판입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특별히 5호를 위해 5호를 초대합니다. 와 같은 형식입니다. 선원 청규 찬유한 친구의 차탕에 가다. 부분에는 특별히 차를 대접할 때는 예법이 더욱 중요하며 초대받은 사람은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초대를 받으면 먼저 어디로 가야 하고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북과 딱딱이 소리가 들리면 제때 도착하여 좌석 배치를 확인하고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 마신 후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은 두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 주인에게 인사하여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경산 토지 신패. 지사 광태경왕 칠스광 저롱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광태경왕은 경산의 토지신으로 사찰을 지키는 신령입니다. 이은 경산 용왕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경산지징 산지에 따르면 남송시대 경산엔 용왕전이 있어 광태경왕을 모셨고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남송시대 사조견물록스 자오지엠원로 갑지자지 광요가 경산에 행차하다 광의 어싱징산에는 광요가 경산에 행차하여 용왕에게 향을 피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경산 능엄회. 능엄회는 선종 사찰에서 안거한주 기간 동안 안거를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하며 행하는 법회입니다. 능엄단릉 옌단을 설치하고 매일 승려들이 모여 능엄주릉 옌절을 외우기 때문에 능엄회라고 합니다. 남송과 원나라 시대에는 설림에서 매년 안거 기간 동안 3개월 음력 4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안 능엄회를 열었습니다. 지수백장 청규 칠쇼발장 친구의 능엄회는 안거를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경산 능엄회 때 계를 받은 순서대로 배열된 승려들의 이름과 각 지역에서 참석한 승려들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 승려 6명의 자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즉 관상좌 관상조 2명, 쾌상좌 괄상조 1명, 서상좌 시상조 1명, 연상좌 랄상조 1명, 견상좌 젠상조 1명입니다. 능엄회는 불전에서 열렸는데 리난의 풍습을 자세히 기억한 몽량롱멍 량루에는 안거를 시작한 후 불전에서 능엄회를 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승려가 모여 경전과 주문을 외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림에 표시된 것은 경산사 불전, 평면도로 폭과 깊이가 각각 5칸이며 불전 중앙에 모셔진 본조는 붙여이며 불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림 위 불전 좌우에 2개의 천정 텐징이 있는데 중료종 려와 비슷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풍경도 펑징토. 풍경은 불교 경전을 소리내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은 승려들이 불전에 모여 경전을 읽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장은 절에서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긴 나무 막대기의 형태로 짱터, 짱션, 짱빙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짱터는 둥근 모양이며 그 안에 석가모니불,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의 6보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짱션에는 여러 불경의 이름이 적혀 있고 짱빙 끝에는 금강저가 있습니다. 집장은 대중을 모을 때 사용하는 것 외에도 법회나 의식을 시작할 때 치는 심으로도 사용됩니다. 불교 문헌에 따르면 이때 집장을 3번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이 고향도가 어시향토, 대중이 향을 피우고 법사에게 설법을 청하는 것을 고향가 어시향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천목물레 티엠무 원리, 선사가 주지로 있을 때 행해진 고향 의식의 장면과 좌석 배치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당두당더, 주지는 상좌에 앉아 남쪽을 향하고 앞에는 3개의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아래에는 동쪽과 서쪽 2줄로 청중이 앉아있고 수자셔오조는 가운데 지객즉하과 유나웨이 나는 좌우에 앉습니다. 향을 피울 때는 동쪽과 서쪽 줄에서 차수 출반 차셔 초반하고 합장귀 허당고에 합니다. 출반하여 향을 피울 때는 각자 향 한 조각씩 준비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의식의 자세한 규칙은 아래 고향방과 어시향방을 참고하세요. 송나라 설림 찬린에서는 차수 출반과 합장귀 2개의 패를 불전 버디엔과 법당 바탕에 햇빛이 드는 쪽 좌우 기둥에 걸어두었는데 일본 조동종 사오동동에서도 이를 따라했습니다. 또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향 의식은 천동사 티엔 동스에서 천목화상 겐무 원리 선사에게 행해졌으며 선사는 순후 1250년 1250년에 입적했으므로 이 그림은 오산 17도 우산실 차도 제작 연대의 한선을 파악한 단서가 됩니다. 그림 412의 벽화 속에 그려진 송나라 금나라 시대 차수 차셔 예법 13 고향방가 어시향바 절에서 대중이 주지에게 설법을 청하는 의식인 고향가 어시향의 절차를 적어놓은 방방을 고향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이 모였을 때는 각자 그림에 표시된 위치에 서십시오. 첨도찬도는 자리에서 나와 유나웨이 나와 시자실저와 함께 방장 주지에게 가서 방장께서 나와 앉으시기를 청하고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참두은 자리로 돌아가 서고 대중과 함께 인사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참두은 다시 자리에서 나와 방장 앞으로 가서 마주보고 인사하고 설법을 청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서서 대중과 함께 인사합니다. 큰 향 1개를 피우고 작은 향 1개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가 서십시오. 다음으로 동쪽과 서쪽 줄의 사람들이 향을 피웁니다. 매줄 3사람씩 함께 나와 차수 차셔원 채의 자리에서 나와 동쪽과 서쪽 줄 가운데에서 마주봅니다. 동쪽 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동쪽 향로의 향을 피우고 세 번째 사람은 가운데 향로의 향을 피웁니다. 서쪽 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서쪽 향로의 향을 피우고 세 번째 사람은 가운데 향로의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운 후 합장하고 동쪽과 서쪽 줄의 끝에서 사람들 뒤로 돌아가 원래 자리에 서십시오. 다음 사람도 이와 같이 합니다.
대중이 모두 향을 피우면 참두는 대중과 함께 큰 절을 3번 합니다. 자리를 깔지 않고 참두는 앞으로 나아가 인사하고 물러나 다시 자리에 돌아가 대중과 함께 3번 절합니다. 참두는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나누고 다시 물러나 자리로 돌아가 대중과 함께 3번 절합니다. 각자 자리를 갈고 일어나 동쪽과 서쪽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두 줄로 섭니다. 방장은 설법을 하고 대중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줄을 지어 섭니다. 참두는 앞으로 나아가 향 한 개를 피우고 방장께 감사를 표하고 큰 절을 3번 하거나 총례 초리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참두는 방장을 모시고 방장실로 돌아가고 지객즉하는 대중과 함께 곧바로 법당 남서쪽으로 가서 참두에게 총례 초리하고 다음으로 북서쪽으로 가서 유나웨이 나오와 시자 실제에게 절합니다. 14염송 순당도 낸송 쉰당토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승당에서 행해지는 염송 의식을 38염송 산바니엔송이라고 합니다. 3일에는 국가, 불법, 단월 단위에 시주자를 위해 기도하고 8일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은 염송 의식의 자리 배치를 보여줍니다. 순당 쉰당은 승당의 침상 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염송 회양문 낸송 회상원 38염송 산바니엔송에서 사용하는 회양문입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염송 산바니엔송 토 3일, 13일, 23일 저녁 황제의 바람이 영원히 불기를 황제의 도가 멀리까지 번창하기를 부처님의 해가 더욱 빛나기를 불법의 바퀴가 항상 돌아가기를 사찰과 토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평안하기를 시주자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복과 지혜를 더하기를 맑고 깨끗한 법신 등등을 기원합니다. 승당성당 모든 대중을이여 열애이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고 지금은 송나라 순후 8년 정미년으로 불멸 후 2197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흐르고 목숨 또한 줄어듭니다. 마치 물이 적은 곳에 물고기와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마치 머리가 타는 물을 끄듯이 다만 무상무장을 생각하고 함부로 방일하지 마십시오. 사찰과 토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평안하기를 시주자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복과 지혜를 더하기를 맑고 깨끗한 법신 등등을 기원합니다. 승당성당 초 8일, 18일, 28일 저녁 4월 14일 저녁, 7월 14일 저녁, 동지 저녁, 섣달 금음날 저녁에는 토지신 도디 사당에서도 염송합니다. 4월 15일, 7월 15일, 동지, 섣달 금음날 아침에는 행도신다합니다. 이은 당시 일본인 송나라 승려 여실 루시이 베껴 쓴 회양문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순후 8년 정미년이라는 부분은 오산 17도 우산실 차도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북송배송의 선원 청규 잔유한 친구의 권위, 염송년송, 부분에 있는 염송문은 연대를 제외하고 이 글과 완전히 같습니다. 원나라 연다의 직수백장 청규 칠스바의장 친구의 주지 루칠 장장에도 이 염송문이 있습니다. 16아 유광사 유광산 경점 등뒤 설림 찬일에서는 종과 북으로 시간을 알리고 경근과 점디엔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12시로 나누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밤 시간을 5등분하여 경예로 불렀으며 한시는 한경, 한경의 3분의 1을 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좌선할 때는 승당성 당의 큰 북과 작은 동으로 몇 경 몇 점인지 알렸습니다. 경은 북소리로 표시했고 즉 한경에 한 번 북을 쳤습니다. 점은 종소리로 표시했고 즉 한 점에 한 번 종을 쳤습니다. 금은 각 경점에 해당하는 종과 북의 횟수 그리고 그에 따른 승려들의 활동 내용을 보여줍니다. 금에서 는 북을 치는 횟수를 나타내고 경을 의미하며 는 종을 치는 횟수를 나타내고 점을 의미합니다. 길을 통해 몇 경 몇 점인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영사 산문치객처 지수보은광요선사 칠스바언 광시어 잔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승사본다 청스번에는 어떤 사찰의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복사본동 부스번의 그림에는 월주예로 천영사 텐닝스 에그 양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주는 지금의 소흥샤오싱입니다. 천영사 산문치객은 광요사 광샤오스, 천동사 텐통스, 경산사징산스 등 여러 사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복사본의 만년사와 낸스 가람 배치도에서 산문에 직수보은 광요선사라는 같은 산문액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자사징 스스도 소흥샤오싱 9년 1139년에 같은 액자를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송송 고종가오종 소흥 9년에 각 9년의 보은광요선 사바언 광샤오 잔스를 세워 휘종 회종을 추모하라는 조서가 있었습니다. 월주 천영사, 태주다이로 만년사, 그리고 항주 항저우 정자사는 오산 17도에 기록된 보은광요선사의 세 가지 예입니다. 황제가 사찰에 액자를 하사하는 것은 당나라 당다의 때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치객제도가 발전한 것은 송나라 이후입니다. 제산액집 주산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90여 개 사찰의 산문치객 중 대부분이 직수칠스입니다. 문헌 기록에서도 남송 난송 때 2만 린 안의 불교 사찰의 치객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산문액자는 형태mem에서 영조법식 잉자어 바실 소목작자 어무도어 제도에 있는 화대패 화다의 바와 같습니다. 그림 51 송나라식 액자, 경산 운판 윤바. 운판은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불러 모는 데 사용하는 법구입니다. 군 모양으로 만든 금속판으로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경산 운판에는 금상황제만 세진샹 황디 완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창고관리부서에 운판을 걸어두고
스님들이 운판 소리를 들으면 식당으로 모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원청규 대중에게 경고하는 조항에는 부엌 앞에 운판을 치는 것은 큰 고요함을 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고관리부서는 향적샹지이라고 불렸으며 사찰의 부엌과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당나라와 5대 시대부터 이미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는 승당과 함께 사찰의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경산 단선 단샤 여름에 승당에서 식사할 때 사용하는 부채입니다. 둥근 모양의 긴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선반에 꽂아서 보관합니다. 벽산사 물방아 영주 벽산사에 있는 물방아의 배치와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방아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곡식을 찌거나 빻는 기계입니다. 위층은 맷돌, 아래층은 곡식을 찌는 방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위는 물레방아, 아래는 물방아입니다. 남송시대 산속 사찰에서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맷돌과 방아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선종 사찰의 자급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자 특징입니다. 물방아는 물살이 빠른 곳에 설치해야 했는데 남송시대 강남 지방의 선종 대사찰들은 대부분 산림 지역에 위치했으므로 산속 사찰에 물방아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아래층 높이 9척, 수레바퀴 6척, 축지름 6촌, 축머리 1척 2촌 등 일부 실제 치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남송시대 물방아의 기계 구조와 작동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중국 고대 기계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경산 승당화로 선종 사찰에서 난방야 차를 끓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승당, 요사체, 방장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높이 1척 4촌, 바깥 길이 6척 9촌 5푼, 안 길이 5척 4촌 5푼으로 치수가 적혀 있습니다. 승당화로는 일반적으로 성승성성의 뒷면에 설치되었습니다. 선원청규에는 음력 10월에 화로를 열고 2월에 화로를 닫는다. 참선 전에 화로를 설치하고 죽을 먹기 전에 숯을 더한다. 추위와 더위를 고려하여 숯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산사 산문향로 위에 달린 장식 고리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사자 모양 고리이며 주로 선종 사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리는 머리 부분과 고리 부분으로 구성된데 머리 부분은 대부분 사자, 용, 기린 또는 귀면 등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고리 부분은 원형 또는 동물 형태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의 재질은 대부분 금속이며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장식 고리는 송나라 때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길드로 교토 묘만지며 만스의 불전과 대덕사 다드스의 법당문에는 사자 모양의 고리가 있는데 이는 송나라 시대의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 52회 일본 우지유줄 고쇼지 싱성스의 사자 모양고리, 그림 56일 일본 가나가와 셴나이 촨겐 초지젠 장스의 사자 모양고리, 그림 56일 송송 금징 시대의 금속고리, 영은사 산문향로, 영은사 산문 중앙에 놓인 향로입니다. 앞에 영은사 가람 배치도에서 이 향로가 놓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산문에 큰 향로를 설치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산사 범종, 한사 종로에 걸려있는 범종입니다. 범종 꼭대기에 고리가 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의 높이는 8척 5촌, 두께는 7촌으로 매우 크며 종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이징 대종사의 거대한 종에 버금갑니다. 송나라 시대 아산사는 이 큰 종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 17도에는 안길사에 대한 기록은 종로와 이 종에 대한 것뿐이며 당시 일본 승려들이 이 종에 크게 감탄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송나라 범종에 대한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료이며 송나라 범종 주조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경산 추침다어전, 경산사 법당 안에 있는 법구로 경고나 알림을 위한 도구입니다. 주초이와 침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침을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침은 팔각형이며 지름 7촌, 높이 3척 2촌입니다. 침의 윗부분은 복포자 후보즈라고 불리는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산액집 조샤너지, 불교 건축에는 편액을 걸거나 글씨를 새기는 전통이 있는데 특히 선종 사찰 건축의 편액이 가장 독특합니다. 제산액집은 강남 지역 선종 사찰의 전당, 요사, 부엌 등의 편액 글씨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정문 편액만 해도 거의 90개에 달합니다.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산문 액자, 중문 액자, 정문 액자, 불전 액자, 법당 액자, 전방장 액자, 내방장 액자, 시자료 액자, 승당 액자, 창고 액자, 행자당 액자, 중료 액자, 시자료 액자, 윤화료 액자, 직액료 액자, 동사 액자, 후가 액자, 욕실 액자, 윤장 액자, 조당 액자, 객실 액자, 연수당 액자, 종로 액자, 동사 액자, 경장 액자, 누각 액자, 정자 액자, 암자 액자 등 기타 건물 액자 수류권소의 로연, 몽당망당, 전자첸즈, 이당 2당, 간경당 간징당, 마원모연 등의 액자도 포함됩니다. 그중 가람 배치, 사찰 건축, 가구와 법기에 대한 내용은 선종 사찰 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귀중합니다. 그 비중 또한 가장 크며 총 43점으로 오산 17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의 선종 의식과 의례 등에 대한 내용 또한 선종 사찰 연구의 중요한 배경 자료입니다. 이 다섯 부분의 내용을 통해 우린 당시 선종 사찰의 면모, 형태와 특징을 비교적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림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전면적이라는 점에서도 이 그림 두루마리는 중국 선종 사찰의 규칙과 제도를 모방하여 일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성격과 특징 때문에 오산 10찰도는 실물 도록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